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이제 겨울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제 아래는 일찍 맞춰가지고 한 2시쯤 맞춰서 제 고향 진해에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저희 친정집에도 가보고, 아무도 없지만 친정집에도 가보고, 또 제가 진해 중앙초등학교 32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진해 중앙초등학교에도 가보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잖아요. 6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아왔던 그 추억들을 더듬으면서 제가 앉았던 곳에도 한번 앉아보고, 또 교실도 안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동상도 보고, 코끼리 동상도 보고, 그리고 저 후배들한테 또 만원짜리 하나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주고 왔거든요. 제가 다녔던 진해 성강교회, 진해 전도관, 그리고 제가 걸었던 철길, 학교 주변으로 저희 집 주변에 철길이 있었거든요. 위에도 있었고 밑에도 있었는데, 제가 지냈던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성재야 철길 바로 옆에 있는 성재야 집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 남학생 바로 성재야 집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 친구가 살았거든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윤모인데 걔 집도 있는지 보고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아는 아마 이사를 했나봐요. 그 성씨가 성재한데 우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문패가 이사를 했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아가 창원에 사는 거, 김해에 살았다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창원에 살고 있다고 한 20년 전에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통화했었거든요. 제일 친했던 순옥이하고 제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때 많이 지냈고, 또 항상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아 집에서 거짓 놀았거든요. 6년 동안.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제아 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진해에 벚꽃 경화동역 있는데, 그리고 경화역 그쪽에 쑥도 캐고 고동도 잡고 했던 경화역도 가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혹시 벚꽃 구경을 못할까봐 제가 3일 어제 휴가를 내놨었거든요. 진해 마진굴 쪽에는 벚꽃이 좀 더 벚꽃 천지거든요. 완전히 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못 볼까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벚꽃을 못 볼까봐 제가 돈은 없지만 휴가를 하루 내놨었거든요. 혹시 평생 후회할까봐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내년에 벚꽃 피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운명이기 때문에, 제가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아주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장 떠나야 된다고 딸하고 1,000만원을 들여서 1월달 2월달 작년 1월 2월달 휴가를 2달 내가지고 베트남, 태국, 제주도 이렇게 3군데를 딸과 함께 아주 느긋하게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왜냐면 평생 동안 신혼여행 제주도 한번 26세 시집갈 때 4월 21일 날 결혼해가지고 그때 제주도 한번 26세 가보고, 53살에 근 30년 만에 제가 제주도를 한번 딸과 함께 갔다 왔거든요. 마침 또 제주도 가니까 가는 게 장날이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비행기가 떴다가 공중에서 2시간을 떠 있다가 공항에 계시는 관계자님들이 눈을 치우고 난 뒤에 다시 착륙을 해가지고 내렸어도 온통 눈바다여가지고 자가용을 렌트카를 빌렸었는데 체인을 감아가지고 3일 동안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죠? 눈밭에서 제주도를 구경하고 왔는데, 26세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봤던 그
제주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도시의 제주도인 거예요. 도심 속의 제주도. 너무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효리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었다면 효리집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딸하고 저하고 놀기 바빠가지고 맛있는 소라 먹고 한다고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갔다 올걸 좁게 후회되네요. 효리집에 가서 문도 좀 띵동 해보고 또 맛있는 밥도 한번 얻어먹고 왔었어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인데 또 제주도 또 언제 마음먹고 또 가보겠습니까? 갔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은 제주도 가면 효리집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인생의 추억이잖아요. 대스타의 집에 한번 초대돼서 식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자기 인생의 행운이고 또 효리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운이 좋아지면 자기 운세가 길이 이렇게 이렇게 틀어지는 거니까 좋은 기운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작년에 2017년 7월 달에 김미경 강사님께 드릴 떡을 제가 잘하는 떡집을 알아가지고 송편 한 박스 그리고 백설기떡 한 박스 그리고 쑥떡 한 박스 이래가지고 2018년 7월 달에 김미경 강사님께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강사님이신데 강사님께 떡을 3박스를 낑낑거리면서 차에 싣고 가가지고 부산의 농심호텔에서 김혜경 강사님이 강의하셨거든요. 그때 장미 백송이를 안 가져간 걸 참 많이 후회했거든요. 저는 꽃을 사랑하는 특히나 흑장미를 사랑하는 여자다 보니까 꽃바구니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전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 3번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고 할 때 꽃다발 하나 받은 거 말고는 꽃다발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님들이나 쌍용자동차 판매를 3년 동안 했고 상가 분양 3년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계약을 해주시면 제가 난가 꽃바구니를 차에다 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는 꽃집이 있는데 너무 이쁘게 꽃을 꽂아주시고 해가지고 또 유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스승의 날이나 유나가 졸업할 때면 항상 졸업식 날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한테 꽃바구니 5만원짜리를 크게 장미를 그냥 가득 꽂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해드렸었거든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꽃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 결혼 프로포즈 26살 때 남편한테 받은 거 말고는 장미 한 송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저한테 장미 한 송이 제가 이거 꽃바구니 5만원짜리 살 때마다 한 송이만 바구니에 꼽지 마시고 저한테 좀 선물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 꽃집 아저씨가 내가 불쌍했던지 한 송이 말고 2송이를 항상 제가 무슨 어떤 강사님이 강의하러 오시고 하면 또 가수님이 콘서트를 하시면 제가 난하고 꽃바구니를 이렇게 5만원짜리를 준비해가지고 난 10만원짜리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많이 사기 때문에 저한테는 비록 꽃을 선물하지 않지만 강사님이나 가수님 콘서트에는 제가 갈 때마다 심수봉 선생님하고 이렇게 갈 때마다 제가 난하고 꽃바구니하고 항상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양산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심수봉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난가 꽃바구니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지척에서 만날 수 있는 또 그분들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제 인생에 너무나
진짜 대단한 행운이거든요. 그리고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존경합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창원, 제가 경남은행 다닐 때 창원에 KBS 방송홀에 오셨더라고요. 와, 바다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옆에 양산에서 가는 길에 오른쪽에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가 아니고 강이죠. 저는 산보다 옛날에는 은행 다닐 때는 산악부에 그걸 다니면서 전국의 산들을 다 정상에 지리산도 3번, 대운산, 월악산, 뭐 안 가본 가지산, 안 가본 산이었거든요. 은행 다닐 때는 산이 그렇게 또 좋더니만 또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강이 또 좋네요. 또 풍수의 강은 또 돈이지 않습니까? 꼭 돈이 들어올 때 5천만원 돈 들어올 때는 우리 아파트 창문을 열면 온통 강인 꿈을 2번이나 꿨었거든요. 그리고 또 5천만원 들어올 때 큰 바다를 완전히 펼쳐져 있는 바다 꿈을 참 많이 꿨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바다가 보인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한 5천만원 들어오겠구나 이러면서 복권을 좀 사세요. 복권을. 꿈을 잘 꿀 때는 복권을 사야 되거든요. 자기가 기운을 잘 받을 때, 기운이 좋을 때, 그럴 때 꿈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꼭 복권을 사셔야 됩니다. 바다꿈, 돼지꿈, 똥꿈, 구더기꿈, 까지꿈, 멧돼지꿈, 돼지꿈 이런 꿈들을 꾸신다면 꼭 복권을 사세요. 5천만원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길래 또 3,000%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작년에 2018년 7월달에 김미경 강사님이 오셨을 때 떡 3박스를 당일날 찾아가지고 2시간 거리를 찾아가지고 부산의 농심병원에 농심호텔에 또 1시간 반 걸려가지고 3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제가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맨날 그때 당시는 들었지만 그 김미경 강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김미경 강사님의 길을 제가 정말 그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김미경 강사님의 그림자를 등에 업고 그렇게 강사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지금은 살고 있거든요. 제 입에 불치라는 거는 제가 불고 또 강의료 받은 거는 전에는 방송국에서 강의료가 들어왔는데 그 받은 거 하고 또 보태가지고 또 양산에 있는 동사무소에 소녀 가장 여자 저는 여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소녀 가장들에게 꼭 좀 기부를 해달라고 제가 또 기부를 했었거든요. 또 회사 다닐 때도 좁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제가 툴을 많이 하고 이러면 또 사람이 통장에 돈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산에 올 때마다 휴가 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10년 동안 다니면서는 1년에 엄마 제사 기점으로 해가지고 5일 여름휴가 가족들 모이니까 5일 그거 10년 동안 써본 거 밖에 없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일을 했거든요. 제가 제게 캔슬이 나면 남의 것을 받아서라도 저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조건 일을 하는 여자거든요. 눈과 비와 같이 라운딩을 한다는 그것도 인생의 추억이고 또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나의 인내를 키우는 방법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난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만 열심히 해야지 어떨 때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쭉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을 문수빈 강사의 말을 믿고 지금이 가장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최악의 상태고 떼거리가 없고 쌀이 다 떨어지고 애들 우유비 줄 게 없고 등록금이 없고 저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다 그렇게 경험했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8남매를 키우면서 맨날 쌀 걱정, 등록금 걱정, 버스비 걱정,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풍족하고 돈이 많고 이러면 늘어지고, 앉으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들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의욕이, 삶의 의욕이라는 게 없거든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사람은 많이 부족해야지 내 안에 있는 100만 가지 200만 가지 에너지를 다 꺼내가지고 또 다른 나로 도전하고 또 다른 나로 도전하고 이겨내고 도전하고 갈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내라는 문수빈이라는 내 자체가 100만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쌍용 자동차 영업을 할 때는 쌍용 자동차 영업맨으로서 살아가고, 상가 분양을 할 때는 상가 분양으로서 살아가고, 또 컨트리 캐디로서는 컨트리 캐디로 살아가고, 경남은행 직원이면 경남은행 직원으로서 살아가고, 정말 많은 100만 가지의 자기의 얼굴이 내 속에 막 꾸물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세포들을 다 껴있는 세포를 다 끌어내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았다가 죽음에 있어서 정말 억만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완전히 최악의 바닥까지 실패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데가 없을 순간이 되면 이제는 올라오겠지. 기어 올라오겠지. 최악의 바닥이 없는 그 순간까지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만이, 도전한 자만이 성공의 문을 열 수 있고 성공의 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문수빈 강사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은 도전이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그걸 제가 53년 실패한 인생에서 느꼈던 인생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라, 도전하라. 그리고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 같은 넓은 돈그릇을 캐라. 자기가 그릇이 종지만 하면 받는 복도 종지밖에 받을 수 없고, 자기가 다라이만한 크기의 사람이라면 다라이 크기만큼 돈을 받을 수가 없고, 태평양처럼 넓은 1000억, 100억, 1조, 뭐 100조의 그릇을 키우고 있다면 언젠가는 돈벼락이 100조를 나에게 담아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산여상 야간 3년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그 버스 안 진해에서 마산까지 왔다 갔다 2시간을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어서 진해 장천에 있는 진해 조선소에 3년 동안 출근을 해서 급사 커피를 타고 청소를 하고 도면을 복사하고 서류 정리를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밝은 마음으로 또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운명은 은인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연영, 신순정, 노연아, 김영미, 김미영, 수빈이 이렇게 전부 다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3년을 경쟁하면서 주삼 국위 타자 급수를 한국 직업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다 따서 2급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한글, 영문 이런 것도 다 2급 자격증을 다 땄거든요. 그걸 다 따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친구들이 저는 경남은행에 입사하고, 은영이는 삼성생명에 입사하고, 노연아는 또 좋은데 입사를 하고,
하고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연하도 학교 선생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은영이는 마도로스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저도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국어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문학 소녀이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을 만나나 봐요.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8년의 결혼 생활을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3년 노력해서 경남은행 15년을 돈을 벌고 살 수 있었고 또 주식 투자로 파산했을 때 단돈 만원도 없었을 때 쌍용 자동차 영업을 해서 한 달에 10대씩 팔고 상가 분양 3년을 해서 20억을 계약을 하고 3년 동안 근 1억이라는 돈을 상가 분양으로 1억을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딸도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고 해서 가감하게 그 상가 분양 일을 접고 제가 이력서를 써서 컨트리에 이력서를 들고 가서 43살이지만 캐디로 일하고 싶다고 고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또 경남은행 15년 동안 또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또 고객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제가 또 잘하거든요. 제가 친절하게 엄마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그렇게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 경기과장님께서 나이가 많은데 43살은 22년 동안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한 3번 정도 면접 볼 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밝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님은 서영남 마스터님이 노 나이가 많아서 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영남 마스터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히려 그 면접에 통과를 시켜주신 분은 서영남 마스터님이 아닌가, 내 운명을 바꿔주신 분은 내 인생의 은인은 서영남 마스터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항상 주유권 10만원짜리를 끊고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를 그 서영남 마스터님이 그만둘 때까지 제가 항상 그 기숙사에 갖다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제 딸을 공부시키게 해준 그 컨트리에 입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은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은인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이렇게 그분의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있다는 내 마음의 표시로 항상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지금은 컨트리를 그만두셨지만 항상 운수빈에 갔으면은 딸을 공부시켜 주신 분이 물론 고객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과장님이셨지만 그래도 서영남 마스터님이 우리 딸을 공부를 시키게 해주신 면접을 통과하게 해주신 내 인생의 은인이다, 우리 딸의 은인이다, 이렇게 지금도 퇴사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단지 유튜브지만 서영남 마스터님에게 제 인생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꼭 어떤 기회가 있으면 마스터님한테 꼭 은혜를 갚는 그런 문수빈 강사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기필코 마스터님한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마산여상야간 3년의 그 노력들이 경남은행 15년을 가져왔고 또 주식 투자로 파산해서 단돈 만원이 없었을 때 쌍용자동차 영업, 상가 분양 영업, 컨트리 10년 동안 단 5일밖에 휴가를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젖먹는 힘까지 모든 걸 다 끌어내서 정말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제가 10년 동안 투어를 할 때는 매일매일 2시간밖에 안 자고 투어를 할 때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트에 기대면서 마음속으로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알겠죠? 10년 동안 2시간밖에 안 자도 안 죽어. 자기의 꿈과 희망과 돈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직업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노가다라도 나가라고요. 노가다를 나가면 오늘 뉴스 보니까 통닭 배달만 해도 한 달에 300만원을 준답니다. 통닭 배달하세요. 알겠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애를 대학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어떤 세계 일주를 하고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요. 똥을 퍼든 쓰레기를 치우든 모든 것은 직업이라는 거는 귀한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는데 귀한 거예요. 모든 직업은 귀하다. 여러분 아시겠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딸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모아서 세계 일주를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태국, 제주도, 캐나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 2019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미국을 여행할 것이고 배낭여행할 것이고 2019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프랑스를 배낭여행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사로 이제 2019년 4월 17일부터 3부제가 실시되는데 3부제는 제가 학생 막팀을 하거든요. 7시가 막팀인데 새벽 2, 3시에 마치거든요. 제가 강사 자격증 4개를 땄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강의를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은 다 소녀 가장들에게 다 기부를 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해결하는 거는 제가 컨트리 캐디로서 돈을 월 300을 버니까 그걸로 충당을 하고, 제가 강의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보탰으면 보탰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양산에 있는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부를 할 수 없지만, 제가 한창 소녀 장학재단 이사장 그 법인을 만들어서 소녀 가장들을 도우려고 벌써 이름도 만들어놨어요. 한창 소녀 장학재단 이사장 문수빈.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 제가 지었어요. 또 돈을 주고 소녀 가장들이 더 잘 되기를, 세계 속에서 비록 나는 세계 일주만 하고 있고, 물론 돈이 된다면 300억 재벌이 된다면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 거지만 세계 속에서 소녀들이 살아가기를 희망하거든요.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 미끄럼이 되기 위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지 않아서 구경하지 못할까봐 제가 어제 아래는 진해에 가가지고 진해 벚꽃을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해에 꼭 사시지 않더라도 전국에 어디에 다 추억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추억이 있고, 철길의 추억이 있고, 친구 집의 추억이 있고, 교회의 추억이 있고, 절의 추억이 있고, 다 추억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엔돌핀을 발산하고 또 삶의 생기를 얻고 또 삶에 다시 마음을 다지고 또 열심히 문수빈 강사를 보면서 참 단돈 만원도 없던 게 미국 유학도 보냈구나. 마산여상 야간을 나왔는데 경남은행 비서실에 15년 검사부 심사부 요직에만 15년을 근무했구나. 영업도 할 줄 모르는 게 쌍용자동차 3년 영업을 해서 한 달에 10대도 팔았구나. 상가 분양 할 줄도 모르는 게 3년 동안 큰 금액은 20억 작게는 10억 이래서 1억도 벌었구나. 이렇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조금의 성공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100억짜리를 계약을 할 수 있고 1000억짜리 오다를 딸 수 있고 1조짜리를 오다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사람은. 저도 300억 재벌 문수빈 하지만 1000억을 벌어도 되고 1조를 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하늘이 이 사람이 이만큼 노력했구나 하면 100억을 내려주고 300억을 내려주고 500억을 내려주고 1000억을 내려주고 1조를 내려주고 하는 거거든요. 정주영 회장님도 단돈 만원 없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 초등학교 나오셨나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은 분이 전 세계적인 그룹 현대그룹의 회장님으로 도전하면서 500원짜리 동전 거북선을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외국에 그 돈을 따내는 그거를 받아왔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잖아요. 뭐 어떤 거창한 걸 들고 와가지고 그 외국에서 투자하는 그 투자돈을 유치한 게 아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몇 조를 유치를 하신 회장님이시거든요. 세계적인 그룹 현대그룹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정말 무궁무진한 것을 정말 기적을 하늘의 별을 하늘의 달을 하늘의 해를 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진짜 정말 뭐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아주 크게 꿔야 되거든요. 크게 꾸고 안 돼도 조각이 나도 그 조각은 큽니다. 1조 꿈을 꾸세요. 100조 꿈을 꾸세요. 문수빈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120세까지 좋은 기운을 받아서 120세까지 살아가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하늘을 하든 자식에게 물려주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든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다 놓고 살아갈 때 그때 잠깐 아둥바둥 소유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내 역량에 크기만큼만 욕심만 내고 모든 것 어차피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을 크게 이루었다가 가야 되는 거지만 농땡이를 부리지 말자 이거거든요. 농땡이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죽은 자에게는 이 하루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그 소망이든 이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46세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의 인생까지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도전하거든요. 실패하더라도 나는 도전을 해요. 도전하는 삶이 좋고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실패해도 언젠가는 그 보답이 오기 때문에
박문수비님 아산여산 야간 다닐 때는 단돈 10,000원이 없었지만 경남은행 15년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근 10억이라는 돈을 벌고 또 주식 투자로 파산해서 단돈 10,000원이 없었을 때 쌍용 자동차 영업으로 돈을 벌고 상가 분양으로 돈을 벌고 또 컨트리 캐디로 10년 동안 2시간 안 자고 또 5억을 벌어서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고 근 10년 15년을 건강한 몸으로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에 그 기회가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33살에 이혼하고 파산했었는데 또 감독명 선생님께서 50대 전후로 해서 대운이 오고 내가 재기할 기회가 오고 50대 60대 그때 재기를 못하면 60대의 전후로 대운이 와서 재기가 된다,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20년의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재기해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우주의 기운이 이제 내한테 뻗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견디면서 열심히 도전하면서 부대끼면서 운이 왔을 때는 내가 뭐 재벌 사수야 이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재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하다 보면은 100개를 던지나면 한두 개가 내한테 걸려들어서 100억 재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항을 던져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20세까지 살아가는 비법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등산을 해라, 산을 다녀라. 우리 큰언니는 등산도 다니고 목욕도 하고 하루에 등산도 다니고 목욕도 하고 노래교실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조카 둘이도 키우고 이래 하거든요. 우리 언니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120살까지 사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답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제 산에 등산을 하고 왔거든요. 좋은 기운을 받아왔거든요. 산속에는 모든 내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욕망, 나의 마음의 때, 질투심, 꿈,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때 묻은 몸이 있거든요. 그걸 다 속림 속에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팍팍 넣어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목소리가 억수로 많이 업되래요.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업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내 고향 진해에 가가지고 벚꽃도 다 이렇게 몸에 다 흡수하고 오고, 또 제가 사랑하는 진해중앙초등학교도 갔다 오고 우리 친정집에도 갔다 오고 철길도 걷고 추억이 있는 철길도 걷고 이러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후배들도 만나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업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아직 강단에 설 수 있는 제가 스케일이 적지만, 사람은 스케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사는 에피소드 콘텐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강사가 될 수 있고 유튜브가 될 수 있고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도 영상을 찍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세요. 왜냐면
사람들은 색깔이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자기 꿈과 희망이 틀리고 성공한 방법이 틀리고 실패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오다 싸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패한 것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그 길만 피하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방법도 유튜브에 올리면 실패했던 것도 유튜브에 올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문수빈의 실패했던 원인은 세상에 공짜 돈은 있다고